네, 계속해서 어제 세월호 참사 특수단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였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 이어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반응까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 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좀 의지가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이제 결과물만 봤을 때는 뭐 대부분 무혐의로 나온 상태인데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수사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합니다. 이게 1년 2개월 전입니다. 2019년 11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수단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당시에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특수단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진술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이제 감안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수사 의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에게 수사 압력을 넣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압력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그걸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라든가 예를 들면 직접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사 의지가 결국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비판 여론을 받는 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수사단이 수사 내용을 좀 간략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유가족이 고소고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게 17건인데요. 네. 2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고 나머지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요. 네. 한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특검이 출범하기 때문에 특검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쪽으로 사건을 이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기소한 사건은 2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역시 또 불구속 기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무사와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문제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월호 CCTV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이 수사하도록 수사 자료를 판단을 이제 유보하고 수사 자료를 이첩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던 사참이 역시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병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들으셨을 텐데 좀 보고 많이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올 걸 최근에 봤을 때 그 수사 과정을 지켜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나요? 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 예상을 좀 뛰어넘어서 네. 많이 좀 당혹스럽고 좀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로 지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임경빈 군 구조 관련입니다. 네. 그 부분은 누차 저희들이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좁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 현장에서 생존자든 사망자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에서는 의학적 판단,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명문화된 법률이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임의로 시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요청을 한 건데 이 부분이 무혐의 처리가 된다면 그리고 무혐의 처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좀 있었던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저희들에게 진술하고 난 다음에 특수단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발표 자료를 보면.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다 입수를 해서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향후 재난 현장이 발생을 했고 공권력이 출동을 했는데 생체 반응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임의로 만약 시신 처리를 하면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사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를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결과 같으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이 되면은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도 했는데, 그 부분이 진술에 많이 의존한 듯한 내용으로 어제 나왔더라고요. 네, 네. 예. 근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때 당시를 좀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를 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임경빈 군을 구조를 했는데 네.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숨졌는지 숨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조사는 하는 과정에서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에 지금 의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경 관계자들이 구조 당시에 얼굴이 물속에 잠겨 있었고 몸이 굳어 있었고 전신에 시반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얼룩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에 의존을 해서 이 진술이 타당하다고 보고 굳이 헬기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현장에서 판단한 것을 이제 인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궁금한 게 통상 그렇게 현장에서 이제 비전문가가 봤을 때 숨졌다라는 판단을 어떤 의료진이라든지 사망했다라는 결론으로 인정을 하고 보통 병원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냥 배로 몇 시간에 걸쳐서 배로 옮길 만큼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까? 통상?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시신으로 보이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인정받는 사례들은 있어요. 네. 근데 그 인정받는 사례는 한두 사람이 봐서는 안 되고 10인 이상이 모여서 네. 10인 이상이 모여서 두부가 절개가 됐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머리 쪽에 훼손이 많이 됐거나 시신이 부패 정도가 심하거나 이런 정도의 정황을 10사람 이상이 확인을 했을 때는 그 물체를 시신으로 봐도 된다라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건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령 지금 시반이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진술 조사를 했을 때는 전혀 그런 진술 없었고요. 네. 실제로 임경빈 군의 그 구조하는 그 CPR 장면을 봐도 시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물속에 고개를 이렇게 딱 물속으로 내리고 있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네. 고개를 세운 채 발견됐거든요. 고개가 선 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그 구명동의를 입고 있으면은 이 목을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이 고개가 위로 들려 있는 게 통상적이고 그게 맞고, 저희들에게도 그런 진술을 했는데 진술이 바뀐 겁니다. 제가 네네. 볼 때는. 근데 그 바뀐 진술, 그렇다 우리 진술이 맞다, 이 바뀐 진술이 맞다, 이런 거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러면은 사망했다라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의사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약물을 주입을 하고 기도 사건을 해서 의학적으로 최종 확인을 해보고 사망자 판단 여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선상에서 이 헬기로 이송할 것처럼 하다가 피정으로 거기도 익수자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서는 익수자, 물에 빠진 사람, 피정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지시가 내려지니까 그 지시는 해경에서는 바로 시신 처리입니다. 그건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공권력이 출동을 해가지고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이제는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예.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찰 관련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검찰은 미행, 도청, 해킹 이런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없어서 사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꼭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만 사찰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사찰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히 동향을 감시하고 상황들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만 문제 삼은 게 아니고 네. 그런 정황들을 다 수집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다 보고를 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할 때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언을 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조언이죠.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행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증거로 잡아서 문서로 다 제출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이 사찰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앞으로 기무사나 청와대, 지금 안보사지만 여기에서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가족들을 그냥 사찰을 해도 피해자가 해킹, 도청, 미행 이런 것을 입증해내지 않으면 사찰이 아니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정말 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항적 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지금 밝혀진 게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검이 곧 출범을 해서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데 자, 특수단에서 밝히지 못한 걸 특검에서는 밝힐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 많은 생각 끝에 특검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특수단은 거의 이제 마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특수단에 기댈 수가 없어서 이제 특검으로 넘긴 거고요. 네. 특검은 어떻게 됐거나 소통적인 측면에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수사단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성과를 취해야 된다면 저희하고 협조 관계가 굉장히 좀 긴밀하게 될 거로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아마 그렇다면 좀 뭔가 이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또 한 번의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오늘부터 세월호 관련 문건 64만 건에 대해서 이제 열람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목만 보신다고 들었는데 그 예. 제목만 보고 이게 의심스럽다라는 걸 알아내서 이제 요청을 해서 문서 공개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 통해서 제대로 문서를 공개를 받아내실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아마 지난한 과정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저희 조사관들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목록을 어떤 방식으로 입수하느냐를 놓고 최종 자세한 부분들이 합의가 딱 되고 시작을 한 게 아니어서 이 부분은 이게 1년을 만약에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네. 저희들은 조사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64만 건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놀라울 지경인데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고 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조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뭐 연필로 쓰거나 뭐 필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 목록을 사진 찍는 건 이미 불가능하고 타이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은 합니다. 저도 아직 네. 보고를 못 받아서요.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추운 데서 이 유가족들이 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런 요구인데요. 특검이 곧 출범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라는 진실을 밝히는 노력 더욱 가열차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